안녕하세요. 미래환경건축연구소입니다.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보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오늘은 용도 변경의 대상, 용도 변경의 절차, 용도 변경 시 또 주요 검토 사항, 그리고 용도 변경할 때 건축사에 의한 설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용도 변경의 대상은 건축법상으로 이제 용도는 9개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분류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개 시설군은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9개 종류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29개 용도를 보면은 건축법에서는 이제 29개 용도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뭐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뭐 이렇게 쭉 29개 이제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 분류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 용도 변경하는 내용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고,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이 그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만 해서 또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도 저도 아니고 용도 변경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냥 필요 없이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허가 대상에 그 해당하는 용도 변경은 상위군으로의 용도 변경,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위군으로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시설군이 9개의 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숫자가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의 용도 변경, 가령 근린생활시설인 용도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허가 대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신고 대상인 경우는 하위군으로의 용도 변경,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가령 영업시설군의 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아니라 건축 신고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도 필요 없이 건축물 잘못됐네요.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만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각 시설군별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용도가 규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산업시설군인 경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또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설, 이 같은 군 내에서 예를 들면 창고를 운수시설로 바꾼다거나 운수시설을 창고시설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같은 산업 등 시설군, 같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만 변경하고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도 아닌 그러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필요가 없겠죠. 즉 같은 용도 상호 간의 변경.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소매점에서 미용원. 여기 이제 건축법에서 보면 그 건축 근린생활 이제 이종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시설 내에는 세부적으로 이런 소매점이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 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용도들이 있는데 이 3종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가나 다라 마바사 이러한 용도끼리의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허가나 신고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없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용도 변경 절차를 보면 먼저 우선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되겠죠.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해당 지역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인지 우선 그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가부가 우선 검토돼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설계 도서를 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가 처리가 되면 공사 시공을 하게 되는데 뭐 공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경우에 용도 변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칸막이를 바꾼다거나 방화 구역에 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소방 설비가 또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방 설비를 시설을 한다든가 장애인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든가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정화조를 증설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은 사용 승인 설계 도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고요. 작성된 설계 도서에 의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건축물 대장을 변경, 즉 용도 변경을 건축물 대장에 용도 변경의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용도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 주요 검토 사항. 요거는 우선 용도 변경을 할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즉 그 지역 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되겠습니다. 허용 용도, 각 지역 지구 내의 허용 용도 여부는 국토계획법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의 지구단위 구역 계획 내용 이거에 의해서 이제 가부가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용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대수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라면은 주차 대수가 더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차 대수의 적합 여부가 우선 검토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 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 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사용 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 승인 후 5년이 지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문화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 위락시설 및 주택 중에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 증감 여부를 판단해서 주차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역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본 대로 같은 2종 근린 생활시설 내에서 예를 들면은 사진관이나 표구점에서 서점으로 바꾼다거나 반대로 서점에서 사진관이나 표구점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2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1종 근린 생활시설로 또 변경하거나 거꾸로 1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이 경우에도 주차장은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검토돼야 될 게 정화조 용량인데요. 이 정화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이 기준에 의하면 주거시설에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정화조 용량 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 용도별로 주거시설이면 주거시설, 문화집회시설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 각 용도별로 이렇게 용도별로 정화조 이렇게 용량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정화조 용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증설을 해야 됩니다. 정화조 용량을. 그러나 건물의 여건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증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미 뭐 설치된 정화조 이외에 따로 정화조를 더 설치하기 위한 대지 안에 공지가 없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증설을 못하겠죠. 그러나 증설을 못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이 뭐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그대로 둔 채로 청소 주기를 단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 주기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6개월에 한 번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정화조의 별도 증설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말고도 또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이제 피난시설이나 소방시설의 적합 여부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방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특정 용도에 필요한 그런 소방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시설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요. 법적인 규정을 보면은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에 의한 건축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면 작성이나 관련 부서 협의 등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용도 변경할 때에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오늘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고요. 오늘 설명한 것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